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역삼각 이런 거 출력하는 거고, 주말 동안에 이제 7월 17일이죠. 그다음에 오늘이 6일째였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객체 지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바라는 언어의 특징을 이제 검색해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걸 딱히 뭐 보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따로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이제 객체인데, 객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해를 좀 돋보기 위해서 좀 잘 보세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그냥 그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배이고요. 이제 각각의 이런 사과 상자들은 이제 나라별로 지역별로 달라져요. 뭐 대전에 가고, 뭐 서울에 가고, 강원도에 가고, 그다음에 뭐 밑에 부산에 가고, 대구에도 가고 등등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한 상자로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의 도착지가 전부 다 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옮기고 둘, 셋, 넷, 6번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계속. 그 다음에 실은 다음에 또 어떻게? 도착지에 가서 또 하나하나씩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같은 거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겠죠. 한 번에 갔다가 내릴 때도 통째로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도착지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를 실어서 옮기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D강의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D강의장에서 이제 옆에 계란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계란을 하나씩 뭐 5개는 뭐 A강의장, 5개는 어디 강의장으로 갈 때 얘가 묶음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손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봐야 뭐 한 4개 정도, 그렇죠? 근데 한 곳의 강의장으로 다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한 묶음으로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런 것처럼 자바에서는요, 이렇게 묶는 문법을 제공해요. 그거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여기 메인 클래스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은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int array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얘만 딱 떼서 보면 뭐라고 읽었죠? int, 그래서 정수.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들. 다시 말해서 얘는 정수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수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하는 게 뭔가가 잘못됐어. 저 뭐가 잘못됐을까? 얘는 변수고 얘는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변수라는 걸 설명할 때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정수들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수들이에요. 변수의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건 안 돼. 여러 개가 들어간다는 말은 틀렸어요.
자, 객체지향 언어에서 쓰이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면은 객체가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new int 하고서는 여기다가 제가 3을 딱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객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3칸짜리 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변수에 연결이 돼야 돼요. 변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 안에 값을 정수를 3개 넣을 수 있어. 요 공간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요 공간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할 때 그냥 방 번호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방 번호가 총 0, 1, 2 뚫려 있는 공간 3개죠. 그래서 요거 인덱스 번호를 할 때는 우리가 넣어준 요 3에 마이너스 1 하시면 돼요. 그럼 0부터 2라고 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정수 3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객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객체를 만들 때 얘를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요 리모컨이 복사돼서 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 안 됐다. new라고 하면은 지금 int인데 이런 거 처음 봤죠? 어디에 정의가 안 되어 있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것들은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랑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배열 객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미 그 자바 내부에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new int라고 하면은 3칸짜리 방이 뚫린 이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리모컨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 리모컨 복사해서 이 변수에 넣어준다. 그래서 접근을 하려고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공간에 10을 넣을 거야. 나는 자, 20 넣을 거야, 30 넣을 거야. 어디에? 0, 1, 2. 자, 출력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실행하면은 자, 10 나오죠?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실수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이제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에러가 나. 이게 에러가 났을 때 이제 대처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러 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에러가 났네 하고선 이 에러 메시지 읽어봐야 돼.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index 뭐 out of 뭐 하면서 length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일단 길이를 넘어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0, 1, 2.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만들어진 이 공간에 10, 20, 30을 넣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 0번째 방번호에 들어있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값에 접근하려면은.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넣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방 3개짜리 만들어서.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0, 1, 2, 3 방이 4개가 생겼지만은 방번호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총 인덱스의 길이는 0부터 3까지, 방번호는 3까지 0부터. 그리고 길이는 이 공간의 개수를 뜻해요. 총 4개죠, 그렇죠? 인덱스의 길이는, 허용된 길이는. 그래서 실행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겠죠? 이해됐나요? 이게 객체예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객체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배열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 개념도 올려놨고요. 한번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볼게요. 자, 어레이 1, 어레이 3 이거는 두 번째구나. 그러면은 이걸 가져올게요. 잠깐만. 첫 번째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어레이 1에 true, true, false 연결, 그 다음에 3.14, 5.56, 11.5와 같은 실수 값들 연결, 1부터 10까지 연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객체를 3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위에 거는 이 대괄호 쪽에 뭐가 들어있어 지금? 불린 타입이죠. 얘는 실수죠? 얘는 정수야.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불린 들 하고 어레이 1에 연결을 해주면 된다. new 불린. 그리고 방은 3칸짜리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더블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레이 2에 연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ew 불린이 아닌 더블로 가야겠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방이 3칸짜리야. 자, 그럼 요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결됐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하나 딱 받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거기에 여기 접근해야겠죠, 0, 1, 2에. 여기에다가 뭐 넣어주래? 트루 넣어주래.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넣어주래? 트루 넣어주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어주래? 펄스 넣어주래. 그냥 끝이야. 출력 따로 안 해봐도 돼. 출력 해보실 거면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갈게요. 자, 벌써 에러나. 이렇게 하면 에러 난단 말이야. 벌써 타입 에러야. 여기는 3.14, 5.56, 그 다음에 11.5와 같은 이런 실수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객체를 만들고서 그 뒤에 값을 넣어준 거고, 변수 똑같죠, 그죠? 근데 new 더블 안 해도 중괄호로 엮어서 뭐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만들자마자 넣는 거야. 결국에 얘는 이렇게 3개라고 해서 공간 3개가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그 공간의 값을 다 채워버린 거지. 얘네 인덱스 번호는 0, 1, 2예요.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레이 3에 뭐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보면 이제 int 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여기에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new int. 그 다음에 총 안의 값은 10개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는 방의 공간이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노가다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인가? 1이구나. 1, 2, 3, 4, 5, 6, 7. 아, 3번인데 요 위에 요거 예시 때문에 나는 4로 했어.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각각 공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깨달아야 돼. 뭐가 필요해? 반복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배운 거를 요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똑같아요. 자, 공간 만들었어. 이게 반복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 후문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자, 초기 값은 우리가 뭐야? 0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 우리 방이 생성이 되면은 거기에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방 번호는.
그러니까 0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10 또는 9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편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우리가 연결한 요 있죠, 얘 아니다, 얘 있죠, 얘가 방번호가 총 10개가 뚫려 있죠, 그쵸? 요 길이만큼 여기가 뭐가 된다? 치환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다가 10이라고 숫자를 안 써도 돼요. 랭스라고 하는 거는 이 어레이 5와 연결된 그 객체의 배열 객체 길이를 뜻해요. 그 다음에 1씩 증가하면서 가면 얘는 결국에는 0부터 9까지 반복이 되겠죠. 10이 되면은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그대로 끝나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린 이제? 자, 하나하나 이 방번호에 접근을 해서 i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잘 들어가는데 출력하려면은 i번째 있는 녀석 출력.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잘 들어갔죠? 이게 정답이에요. 요 중에 여러분들 겹치는 게 있다면 정답. 그 다음에 아까 그것도 이것도 출력하면은 1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10 나오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문제 못 풀었다 하면, 자, 정수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개체 어레이를 연결해라. 그리고 각 인덱스 번호 0부터 9까지 1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배열 요소의 총합과 평균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일단 배열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뽑은 통에서 자, 안에다가 요소에 하나하나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i가 길이 전까지, 그 다음에 i 플러스 1 곱하기 10. 그러면 소괄 안쪽에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둔 이 공간의 값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더해서 그 합과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반문을 통해서 안쪽에 요소에 접근해서 뭘 해줘야 돼요? 썸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총합,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하면은 실행할 때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 프린트 ln 말고도 프린트 f를 배웠잖아요. 프린트 f를 이걸 표현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프린트 f라고. 자, 그 다음에 %d를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똑같은 거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줄바꿈 필수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과값은 똑같은데 %d, 이게 아니죠. 이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요. 실행하면은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대충 그냥. 똑같이 잘 나오죠. 그래서 %d를 쓰던 프린트 f를 쓰던 프린트 ln을 쓰던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다.
new 하고서는 int라고 하는 배열 객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외에 우리가 정의한 거는 클래스 즉 설계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요걸 할 거예요. 자, 철수 영수의 나이를 담을 건데 얘네들은 각각 정수겠죠, 그죠? 나이니까, 그죠? 그래서 int들이라고 하는 요 타입을 하나 만들고 변수의 이름은 ages라고 하는 new int 여기까지 됐나요? 객체 하나 만든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나는 이제 ages의 0번째에다가는 10을 줄 거고 20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각 공간마다 이렇게 값을 줄 겁니다. 30을 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면은 철수, 그 다음에 영이 영수의 나이예요. 그쵸? 근데 자, 개인 신상 정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있을 것이고 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런 신상 정보들은 각각 데이터의 타입이 달라. 이름은 문자고요. 뭐 키는 점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그냥 소수점 뒷자리 빼고 한다 그러면은 175 또는 180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나이도 정수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얘네들만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얘네들의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로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의 어떤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똑같이 int array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에러 눌러보면은 자, 이런 거 그냥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딱 찍어둔 이 위치가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이 중괄호 닫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엔터 치시고 클래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없어져요. 자, 보세요. 위에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 돼요. 얘는 타입이 int예요. 그쵸? 그리고 배열 객체예요. 그죠? 그리고 new라고 했으니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타입이 int arr 3이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근데 이 new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만든다고 했어? 클래스. 우리가 만든 설계도에 의해서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정리해 줘야 돼요. 멤버 변수라고 해요. 키 0, 키 1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연결된 게 뭐야? 똑같아요. 객체 만들어졌고 이 안에 키 1, 키 0, 키 0, 키 1, 키 2 뭐 이런, 그리고 각각의 공간에는 int 들어갈 수 있고 int 들어갈 수 있고 int 들어갈 수 있고 변수에.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리모컨의 형태로 얘는 넘겨받은 거예요. 똑같이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은 점 키 0에 나는 10을 넣어줄 거야 하면은 얘가 객체를 만들고 난 뒤에 이 값은 뭘로 변한다? 키 0는 10으로 채워져요. 값이.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각각의 20, 30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출력도 똑같겠죠 그럼. 자, 실행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키 0 AGS의 키 0. 자, 이런 거 나오면은 복사를 하세요 일단. 거기 위에 변수 그럼 1, 2 잠깐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방금 에러 난 거 있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붙여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결할 때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 봐도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길이가 3인 배열에서 인덱스 3은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결국에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만들 때 세 칸짜리를 뚫어서 0, 1, 2에 요 방에만 접근할 수 있는데 없는 방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출력하면은 뭐 잘 나오죠.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값은 결국에는. 근데 얘랑 차이점은, 얘는 내가 만든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얘는 뭐다? 이미 기존에 정의되었던 것들에 그냥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지만, 얘는 정수만 담을 수가 있는, 얘는 정수가 아닌 다른 것도 담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이거 나 힌트로 드릴 테니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에 대면 정수, 논리,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고 값을 저장하고 출력,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해볼게요. 자, 정수, 논리,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고 값을 저장하고 출력.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new라고 하는 게 객체를 만드는데, 얘가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일단 에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수, 논리, 스트링이면은 여기다가, 자, 정수는 뭐 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논리 뭐예요? is, married, 뭐 결혼 여부 같은 거, 그렇죠? 유무.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요새 접근하려면은 person age에 뭐 나는 20인, 그 다음에 결혼 여부는 false, 아직 안 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자 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성공인 거죠. 출력은 하나하나 요새 접근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실행하면은 뭐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라는 개념을 할 건데, 그 함수라고도 해도 되고요, 메서드라고도 해요.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서드, 함수.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가장 기본 타입이 이제 void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자, introduce.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미혼 홍길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하나 정의된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new하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는 얘를 보고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 int age라고 하는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 여부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불린 타입으로. 그 다음에 이름을 저장하는 스트링 타입의 공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좀 동사 움직임이 좀 있는 느낌인 거죠.
버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얘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 거야. 얘는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이에요. 얘를 누르면은 이게 호출이 돼요. 그래서 함수예요. 함수.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함수란 이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나옵니다. 자, 자바에서 함수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묶어둔 코드 블럭이에요. 주로 클래스 내부에 속한 메서드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돌려주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돕는다. 자, 코드의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게 되게 많아. 그러면은 이때마다 이걸 출력해야 되는데 100번 한 번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한 번 출력하는 게 편하겠지만은 얘를 100번 하라고 하면은 함수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 함수 호출만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똑같이 접근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이 객체와 연결된 그러니까 이 객체와 연결된 이 클래스 안에 이 기능을 내가 지금 버튼을 누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여길 찾아가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야? 시스템.out.print 되네 이런 출력을 하게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의 기능은.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 리턴 타입이 없는 void라고 하는 함수고요. 함수를 만들 때는 앞에 타입, 함수의 타입, 지금 void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건 함수의 이름, 변수 이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뭐 사람에 비유해서 자기소개서라는 어떤 이런 이름을 가진 함수의 이름으로 제가 지어줬는데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뭐 달린다 뭐 또는 변속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함수란 요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객체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죠. 당연히 변수예요. 우리 왜 int a하고 1 넣고 10 넣고 int a하고 또 하는 거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person 2라고 주시면 되고 여기는 뭐 33 true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똑같이 나와요. 이 값은 다르죠. 그쵸? 근데 이 값은 뭐야? 어쨌든 기능 호출하는 건데 함수로 호출하는 건데 요 안에 제가 이렇게 그냥 출력하라고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출력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이것도 접근해서 값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이런 모양을 보시면은 함수 호출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 내부에 정의된 내장 함수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정의한 함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자주 보시면 되겠죠. 자바 내장 함수 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함수라는 거는 클래스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미 자바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얘네들을 써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나 equals라고 하는 함수 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하는 게 아닌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가면 아까 보면은 length 있었잖아요. 그쵸? 문자의 길이를 반환하는 거. 그쵸? 이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정리를 해놔야 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